want you to put a bottle on my pussy, you know. Sorry, I'm just talking right now with you guys. Yeah. You know, I want you to be know, open, and I respect free. her, and Absolutely. And you know. You're not disrespecting her. You're just telling us what she told you, what she wanted you to do. You know, and, It's not disrespectful. you know, I'm a man. I'm her man. So whatever she asks me, I'll do it. Okay. You know, whatever it is. 2015년 9월 20일 새벽 4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리아 네메스라는 여성의 벌거벗은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성기 내부에 수많은 상처가 나 있었고요. 질 안에서부터 나온 피로 마리아의 시체 주변은 온통 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 마리아의 장기 중 내장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마리아의 남자친구 피델 로페즈가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하지만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피델은 사건 당일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그날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피델은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날 과연 죽은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리아 네메스, 사건 당시 31살이었고요. 페루에서 태어나서 미국 플로리다 선라이즈에서 아파트 임대 자산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피델 로페즈는 마리아보다 6살 더 어린 25살이었고요. 트럭 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피델은 만난 지 1년 2개월 정도 됐고요. 클럽에서 처음 만나서 몇 번 데이트를 하다가 사귀게 됩니다. 마리아와 피델은 사이가 아주 좋았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마리아는 피델을 만나기 전에 노버트라는 남자와 8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고요. 마리아와 노버트 사이에는 2 자녀가 있었어요. 피델은 마리아가 이혼을 했다거나 자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전 남편 노버트에 대해서는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 유일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딱 이 노버트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마리아와 피델은 처음 플로리다 할리우드 피델의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죽기 일주일 전에 피델의 부모님 집에서 나와 둘이서 살기 위해 선라이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마리아와 피델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2015년 9월 19일 토요일 마리아와 피델은 각자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피델의 부모님네 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법정에서 피델의 엄마가 피델이랑 마리아는 그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에 다툴 일이 전혀 없어 보였대요. 피델의 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마친 후에 둘은 둘의 집 근처에 있는 칠리 레스토랑에 가서 마가리타를 마시고요. 나와서 ABC 와인 앤 스피릿 스토어에 가서 1800리터 데킬라를 구매해서 집으로 갑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집안에는 가구나 식탁이 없었어요. 그래서 2개의 박스를 테이블 삼아 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은 달고 배경음악 삼아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둘은 기분이 좋아서 계속해서 술을 마십니다. 911, what is your emergency? Hello? Fucking hurry up, man. My girlfriend's fucking in the bathroom. She's gonna pay for it. I mean, come on, man. She's gonna die, man. Come on. Okay. Come here, man. Please. I can barely understand what's going on. No, my God, I was so slinky and then, like, I don't know when she went to the bathroom or when I went there. It was full and everything, like, I don't know, man, she's not breathing. I mean, like, she's gonna die, man. Come on, son. That's over here right now, man. What is the address? I don't know. I just smoke right here, man. I just smoke right here. I don't know the address. Let's tell us the address on it so we can get her some mail. Daddy, come on, man. Please don't fucking close your eyes, Daddy. Come on. Okay. I need to know something with the address on it so we can get her some mail. Oh, man. Sir, I need the address so I can get her some mail. 피델은 여자친구 마리아가 죽어가고 있다고 새벽에 911에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인지 피델은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요. 당황해서인지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위치 추적을 통해서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던 시간이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화장실에서 싸늘하게 죽어 있었고요. 특히 질 쪽에서 피가 흘러져 나와서 마리아 시체 주변이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체 부검을 해보니 마리아는 4시 2분에 완전히 사망했다고 합니다. 피델이 조금 더 신속하게 주소를 알려줬더라면 마리아는 응급조치를 받아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경찰이 발견한 이 살해 현장도 참담했습니다. 발코니 유리는 전부 다 산산조각 나 있었고요. 벽은 깨져 있거나 온통 피투성이었어요. 심지어 드레스룸에는 마리아의 내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력 용의자인 피델은 술에 취해서 그날의 기억이 온전치 못했는데요. 집안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마리아가 왜 죽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말 피델은 술에 취해서 기억하지 못한 거였을까요? 피델이 조사를 받는 도중에 시체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마리아의 질 내부가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 있고 내장도 뜯겨져 나간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라고 했죠. 피델은 어디까지나 마리아가 원해서 마리아의 질 속에 유리병을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먹까지 넣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때 손을 넣어서 내장이 뜯겨져 나온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고데기까지 넣었다고 하는데 화상의 흔적은 없어서 고데기를 켠 상태에서 넣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마리아는 본인이 원해서 넣어달라고 했던 걸까요? 경찰은 부검 결과를 보고 절대 본인이 원해서 죽을 고통까지 참아가면서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피델을 추궁합니다. But when we were doing making love, she told me something that really don't. It just she changed my name. She called me the other fucking name of the other guy, and then she said it twice. And she was wrong. She was confusing me with him. I didn't want to kill her. I know I killed her. That's whatever I did with her was the reason. But she was asking me about the bottle. And she was asking me about the hand too. And maybe things go a little bit far because, you know, once she's confusing me with the other one and she told me to do stuff with her that I've never done before, I think that she might think that's the other stuff that she does with the other one before. So Trust me. was she passed out? No, she wasn't passed out. She was calling me the other dude's name. Where was that at? Was that In the closet. in the closet? This is where we start, over there. Okay. Explain to us. Tell us what happened. Then we were fucking and she was telling me the other dude's name. What name was she calling you? Norbert. Norvert? Is that her ex-husband? Yeah. Okay. So, you know, So what did you do at that point? at that point I get mad. I get really, really mad. 결국 피델은 모든 사실을 자백하는데요.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마리아가 전 남편 노버트의 이름을 2번 외쳤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델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로버트로 착각했듯이 유리병을 다른 물건으로 헷갈려서 넣어달라고 했다는 점이 말이 되나요? 저는 그다지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요. 마리아가 자진해서 유리병을 넣어달라고 했다는 것, 이 말은 진짜였을까요? 이 점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과거의 행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예전 피델의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예요. 이 여자친구가 이야기하기를 피델은 질투심이 많은 남자였는데요. 그래서 몸매가 다 드러나는 레깅스나 노출이 있는 옷은 절대 못 입게 했고요. 학교 복도에서 여자친구한테 관심을 보이는 남학생이 있으면 무조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피델과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는데 피델이 전 여자친구의 성기에 자꾸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싫다고 했죠. 근데 계속해서 피델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마리아가 과연 원해서 유리병을 넣어달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피델은 마리아랑 만나고 있으면서도 전 여자친구의 페이스북을 찾아서 다시 만나달라고 계속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마리아가 전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살인까지 저지른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피델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아이들과 마리아의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네요. 그것도 사랑하는 남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사건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시점 전지영이었습니다.